총회입니다 여러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조림을 가장한 마법에 맞는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간장 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볶음 우동 뿐만 아니라 단짠단짠이 들어가는 어떤 음식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중요한 건 뭐다? 소스, 메추리알 뿐 아니라 요 계란 장조림 사이즈가 둘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란이 보들보들보다는 약간 탱글탱글 쫄깃쫄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추리알은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광고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품질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1kg짜리 깐 메추리알을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꽈리고추입니다. 장조림에 다른 건 몰라도 꽈리고추는 미신처럼 부적처럼 넣어주긴 하지만 미신이라 부석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향과 맛을 자랑합니다. 약간의 매콤함도 줄 수 있고 기분 좋은 향, 만능 소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꽈리고추 250g입니다. 표고버섯 3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표고 같은 경우는 식감 그런 거에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나중에 쫄깃쫄깃 맛있는데 향은 솔직히 그렇게 안 나요. 표고버섯의 향이 많이 나게 원하시면은 마른 건표고를 불려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없으면 빼도 돼, 안 넣어도 돼, 전혀 1도 관계가 없는 그런 옵션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계란 5개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계란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삶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조금 알려드릴 게 있다면 계란 같은 거 삶을 때 가능하면 잠기기에 삶는 게 좋고 저는 2리터의 물을 사용하겠습니다. 계란 5개 삶자고 2리터의 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오반데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영상이니까 조금만 했습니다. 다 해놔봤자 먹을 사람도 없어. 가끔가다 댓글 보면은 내 옆집 살고 싶다는데 이사와. 그럼 내가 다 갖다 던져드릴게. 숟가락만 우리 집으로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리터가 안 들어가서 그냥 1.5리터만 붓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래. 원하신다면 뭐 소금, 식초 이런 거 넣고 잘 까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삶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무슨 영상이었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 계란을 까는데 신선도와 관계가 있다는데 댓글에 신선도가 낮을수록 계란이 잘 까진대요. 신선도가 낮은 계란들은 소금, 식초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막 까진다. 신선도가 좋을수록 잘 안 까진다. 그러니까 본인께 신선하면은 소금, 식초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 잘 까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계란이 단단해지는 꼬들꼬들 단단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장조림을 할 때 끓이는 시간도 중요하고 처음부터 삶을 때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1시간 반에 삶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삶아주면은 나중에 굉장히 단단해져요. 물론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은 물을 보충해 가면서 계란이 잠겨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삶아보겠습니다. 메추리알은 그래도 까가지고 한번 씻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꽈리고추도 꼭다리 따가지고 250g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표고버섯도 그냥 넣어버려. 물 넣어줍니다. 2리터입니다. 제가 물을 넉넉하게 부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오래 삶을 거예요. 오래 삶았을 때 계란의 그 탱글탱글함, 그러니까 계란뿐만 아니라 지금 메추리알 이 메추리알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응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레시피는 그냥 제 거 그대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신 있다는 거지. 난 탱글탱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간장 비빔국수 영상에서 했던 그 계란 장조림처럼 그냥 간장이랑 물이랑 필요도 없어. 그거랑 이제 미림이랑 이렇게 넣고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럼 다 간 다 배고 색깔도 다 배고 맛있어. 그건 5분 버전도 아니고 한 47초 버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장을 계량하겠습니다. 간장은 200입니다. 200. 즉 물의 10분의 1. 진간장이든 양조간장이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부어. 설탕도 똑같이 간장과 동일한 양을 부어줍니다. 200ml. 그램이 아니고 그냥 부피를 똑같이 1대1. 이렇게만 끓여도 나중에 맛은 있어.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우리는 만능 소스 굉장히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넣으셔야 되지만 있으시면 꼭 넣어주세요. 미림 120ml 2분의 1 컵입니다. 후추 1티스푼입니다. 저는 마법의 소스이기도 하고 감칠맛을 위해서 마법의 은맥가루 소고기 다시다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여기서는 마법 백색가루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법의 가루 사용할 때 하나씩 따로 사용하셔야 되지만 같이 사용할 때도 그 비율에서 오는 시너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마법의 은맥가루도 당연히 저 백색가루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거하고는 달라. 당연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갖고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 이거는 옵션이긴 한데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맛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전 색깔 예쁘라고 바로 쌍노두 노추 이렇게 불리우는 아이. 다크 소이 소스 2테이블스푼입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을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그냥 투하. 자,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중불 빠글빠글 아니고 보글보글 아니고 바글바글 중불에서 저는 1시간을 끓이겠습니다. 왜? 탱글탱글한 메추리알 식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의 세기가 다를 거예요. 작업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만 믿고 그냥 무조건 1시간을 끓이지 마시고 불이 끓기 시작하면 1시간을 끓이되 중간에 너무 많이 끓은 거 아니야? 저보다 더 많이 끓여갖고 좀 짜졌다. 그럼 물 조금 부어. 싱거워. 그럼 바글바글 아니고 빠글빠글 올려갖고 좀 더 끓이고 요런 응용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실패는 안 할 건데 그냥 높아지면 되잖아요. 당신들이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라도 먹었는데 실패하면 내 마음이 솔직히 조금 아파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대략 30% 정도가 줄어드는 걸 원합니다. 해보죠.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불을 꺼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저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솔직히 오늘따라 뭔가 조금 피곤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영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 촬영은 굉장히 즐겁지만 졸리긴 졸립네. 왜 이렇게 졸립냐 오늘은. 자, 요 정도면 제 생각에 잘 조려졌어요. 여러분들도 요 정도로 조이시면 됩니다. 이게 소스를 쓸 거기 때문에 약간 짭조름한 건 괜찮아요. 그럴 때 어우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전 미래에서 온 남자입니다. 미래에서 온 아부장. 하나도 안 짜고 굉장히 맛있었어. 이걸 보니까 이미 다 떨어졌는데 또 먹고 싶어. 꽈리 향기도 굉장히 좋았고 알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씹을 때는 알이 탄력이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그대로 식히세요. 이걸 그대로 상온의 온도까지 식히고 나서 냉장 보관할 거 아니야. 어차피 식었을 때 먹으면은 굉장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 편의점에서 보면 메추리알 막 3개 들어있고 이런 거, 그런 느낌 좀 납니다. 맛은 당연히 내게 훨씬 낫지. 나 아부장이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일단 이게 간이 맞는지 그래갖고 보겠습니다. 아, 어색하네.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벌써 다 먹었는데 국물까지 싹 드링킹 하진 않고 다 써먹고 있어요. 그냥 밥에다가 흰쌀밥에다 비벼도 맛있어. 저 메추리알 색감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탄력도 좋았어요. 아니, 좋아요. 국자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국자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그런 맛? 이번에는 국자를 구부러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높아시 말씀드리자면, 난 달콤한 거 싫은데 그러면 설탕 한 반으로 줄이세요. 근데 맛은 없을 거야. 뭐 그렇다고요. 이건 좀 달아야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달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미 깔 때부터 지금 탱글탱글함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왜 같이 안 넣고 끓였냐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비교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메추리알처럼 대충 삶아진 거를 소스에다 직접 넣고 1시간을 끓였을 때와 달걀을 따로 1시간 반을 삶아서 그냥 이 소스에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식감에서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는 메추리알이 일단 작기도 하고 직접 소스에다 넣고 1시간을 졸였더니 그게 더 탱글하더라고요. 둘의 사이즈가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래, 하여튼간 1시간씩 계란을 삶는 짓은 글쎄 모르겠어. 그냥 대충 삶아갖고 한 10분 정도 까가지고 소스에 넣고 삶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급 고백을 해봅니다. 아까 간장 비빔국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된 국물에다가 계란을 그냥 집어 넣었을 때 안 끓여도 정말로 이게 되는지, 장조림 색깔이랑 장조림 맛이 나는지, 간은 배는지, 그걸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네요. 아까 전에 몰랐는데 보여주고 있네. 참 친절하고 착한 아우장이네. 마지막 팁, 계란을 오래오래 삶고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계란의 색깔은 약간 누런빛이 띕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 당연히. 자, 이제 요 만능 소스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 아주 간단한 음식 볶음우동, 그거하고 식감이 어떤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우장은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 소스를 이미 상온의 온도에 식혔고 요리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유통기한 자꾸 물어보시는데 내가 무슨 유통업자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의 냉장고랑 저랑 온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저는 보통 가장 세게 올려놓습니다. 냉장고를. 야채가 얼진 않을 정도로. 집에 있는 냉장고라는 웬만하면 야채가 얼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 2주 안에 먹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한 것들은 2주 안에 사용하세요. 유통기한 물어보지 말고. 사용하기 전에 좀 불안하면은 숟가락으로 먼저 한번 떠먹어 보세요. 그다음에 괜찮으면 되는 걸로. 그냥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물 반 컵입니다.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뻔하디 뻔한 공산품 400원짜리 우동 그냥 넣어줍니다. 요렇게 싸구려를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냉동면이 더 맛있긴, 난 더 맛있는 것 같아. 앞만 봐도 이런 것보다. 그래도 이게 간단하고 편리하고 냉동실에 안 넣어도 되고 상온 보관 가능하고. 400원이야? 가성비는 죽이네. 이 소스는 고기를 볶던가 풀을 볶던가 아무거나 다 볶던가 뭐 끓일 때 약간 달콤한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간장이 들어간 달콤한 요리. 하다못해 뭐 시침이랑 이런 거 있으면 우동으로 해먹어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거 팍팍 풀어서. 요런 면 사용하실 때는 물에 넣고 어거지로 막 젓가락으로 막 벌려가면서 뜯으면 면이 다 끊어져요. 그냥 냅둬. 살살 흔들면서. 그 승질 급한 건 알겠는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흥분만 안 하면 요리는 반을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끊어지는 게 없이 잘 풀립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뭔 옵션이 이렇게 많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븐 버전인 만큼, 아주 간단한 것만큼 그냥 요대로 풀면서 끓이다 보면은 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귀찮으면 너무 귀찮잖아. 이걸 뭘 또 씻어서 뭐하고. 아유, 됐고. 그렇게 씻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뭐라나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넣고 막 씻어주면은 면이 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귀찮음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나처럼 아주 게으름 덩어리야, 이건 인간 자체가 뭐 숨 쉬는 것도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물을 날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거의 날리면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내 말은 그대로 지금부터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새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풀 모두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돼지고기 다짐육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고?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저는 테이블스푼으로 2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그램수를 따지면 한 80g 될 거예요. 식용유 재빠르게 1테이블스푼을 부어줍니다. 면이 바닥에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기름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솔직히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의 양을 알아서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이건 볶는다기보다는 잘 익히는 느낌, 그냥 풀어지기만 하게. 이걸 뭐 까뭇까뭇하게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볶지 마시고, 고기가 어느 정도 풀렸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타이밍에 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불의 세기는 흥분하지 마시고 센 불에서 와 하지마. 그래가다가 괜히 면이 바닥에 다 붙기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스텐팬을 사용하지 마시고 코팅팬을 사용하시고, 불의 세기는 중불, 바글바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늘을 기름에다 바로 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늘이 면에 골고루 잘 묻었다 이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요리 같은 경우는 마늘의 향이 좀 강렬한 게 좋거든. 면에 골고루 묻어서. 자, 여기서 고추기름을 1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고추기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볶음우동에서 아주 그냥 감칠맛을
맛을 대폭발시킬 수 있는 당연히 조미료가 더 좋은데 약간의 매콤한 맛과 더 부드럽고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래요. 그냥 휙휙 저어가지고 면발을 빨간 색깔로 만든 다음에 집에 남아도는 거 아무거나 풀떼기, 물론 돼지가 풀을 먹기 때문에 굳이 풀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집에 이상하게 풀이 남아도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남아도는 풀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근데 양배추를 좋아해가지고 양배추는 웬만하면 있으시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진짜 숨만 살짝 죽일 거예요. 막 볶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숨만 죽일 거예요. 숨만. 이제는 불세기를 빠글빠글로 바꿔줍니다. 아주 센 불. 자, 이제 소스를 넣어줍니다. 이 양념장을 저는 일단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아, 난 미래에서 온 남자인데 이게 짰었는지 싱거웠는지 기억이 안 나. 맛은 존나 있었어. 그 기억밖에 안 나네. 근데 간은 여러분들과 저랑 다를 것이기 때문에 취향이니까. 이건 지금 제가 뭐래 몇 테이블 이거보다는 완성이 되어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 덜 넣든가 더 넣든가 하면 되겠죠. 그런 거 갖고는 나 욕하지 마. 넣고 싶은 만큼 넣고 해야지. 야채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 아삭아삭. 아부장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는 더 넣어야 되는데 싱거웠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에이구 몰라 맛있었어. 저는 총 3테이블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짭짤하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조절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맛있어 보이는 약간 까무잡잡한 볶음우동의 색깔도 잘 나고 있습니다. 아우씨, 이 더빙 좀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거 다시 보면서 내 배가 미칠 것 같아. 너무 배고프고 맛있을 것 같아. 마지막 활용점점으로 후추를 갈아서 넣어줍니다. 후추는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취향이기 때문에 적당히 드세요. 좋아하시는 만큼. 간만 살짝 보겠습니다. 호로로로로 우와 맛있다 젓가락 던져야지 이러고 있네. 근데 진짜 나 저 맛을 알거든. 담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떠들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벌써 다 떠드는 것 같아. 그냥 맛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뒤에 있는 영상. 자, 담아왔으니까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볶음우동 비주얼 어때요? 죽이죠? 계란 장조림 있으니까 계란도 저렇게 썰어서 올려놓으니까 더 좋잖아. 야채가 살아있고 색깔도 예뻐. 이 볶음우동을 위해서라도 이 장조림은 해야만 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아까 볶을 때 청양고춧가루 같은 거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고 하시면은 아주 매콤한 야끼우동이 될 거예요. 자, 메추리알의 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예쁘고 이 식감은 당연히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겉에 사이드 여기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계란 같지 않고 벌써 탱글탱글한 쫄깃쫄깃함 그게 보여요. 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양배추는 좀 살아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아삭아삭 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아삭아삭 이거를 일부러 소리를 들려주려고 마이크 갖다 대고 아삭아삭 하는데 그 노력의 가상에서 내가 한마디 해줄게. 아삭. 자, 잘 들으셨죠?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이 우동을 먹을 때 따로 반찬이 없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양배추나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이 반찬 역할을 해줍니다. 식감도 좋고 젓가락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고추기름은 신의 한 수니까 꼭 넣으세요. 좋아하시면 참기름도 좀 더 같이 넣으셔도 매콤한 고소함 같은 게 살아있습니다. 이 볶음류는 원래 나중에 기름이 다 하는 거거든. 몇 분을 떠들고 있는데 얘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뭐는 맛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맛있으니까 해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입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호로록 아삭아삭 용냠 쥐압 맛있대. 나도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 레시피입니다. 이 다음 영상은 아부장이 진짜로 도둑질 한번 했습니다. 평소에 아부장답지 않은 그런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영상. 그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갑니다.